교재와 공책을 꺼내주고 오늘은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선 수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할 건데 수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수를 나열하면 수열이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 1, 2, 3, 4, 네모, 6, 네모, 8, 9. 이 네모랑 이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뭐 무서워. 이거 뭐 들어가야 돼? 얘는? 알아 몰라? 쉽게 대답 안 해. 야, 이 쳐다보고 있으면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봐라 이제 1, 2, 4, 네모. 이 네모는 뭘까? 6, 8. 자, 왜 8인 것 같아? 2의 제곱. 아, 2의 제곱. 그러니까 20 곱하는 거. 나 여기다가 7 쓸 거야. 뭐야 이거. 왜 7이야? 그럼 그 다음은 뭐야? 11. 알았어? 이건 뭐 한 걸까? 옆으로 갈 때마다 하나씩. 그래. 처음엔 1 더하고 2를 더하고 3을 더하고 4를 더하고 더해지는 애가 바뀌어도 뭔가 규칙적으로 가기는 하잖아. 이런 규칙이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좀 다뤄볼 수가 있거든. 아, 요 규칙대로 가면은 뭐가 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종종 가다가 규칙이 전혀 안 나올 때가 있어. 아니, 잠깐만. 딱 6시에 오라 그랬잖아. 이래서 내가 수업하니까 지금 바로 못 해준다고. 저 하고 있어요. 아, 알았어. 잠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갔다 올게요. 알았다. 자,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에 따라서 하면은 돼. 규칙에 따라서. 근데 규칙이 없으면 이제 걔는 건드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지. 뭐 예를 들면은 1, 4, 2, 8, 9, 10. 요거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 자, 요거 다음에 뭐가 나올까? 몰라. 나도 막 썼어, 지금. 그래서 이 뒤에 뭐가 나올지는 나도 알 수가 없다. 왜? 맘대로 썼으니까. 자, 1씩 더한다. 혹은 더하는 걸 1씩 늘린다. 아까 준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2씩 곱해서 간다. 이런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얘는 그래도 이게 다음에 뭐가 나오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규칙이 없으면 우리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수열은 규칙이 있을 때만. 뭔가 규칙이 있을 때만. 그래서 수를 나열하긴 나열하는데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부르고 그 수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질들을 탐구를 해볼 거야. 선생님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어? 사실 수학은 철저하게 규칙을 잘 따르는 애들이 잘해. 그래서 어린 애들을 볼 때 선생님은 애기들을 볼 때 뭐 이렇게 미취학 아동이라던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야. 그럼 걔네들이 산수를 잘하면 얘는 수학을 잘할 거야.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 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산수를 잘하는 거는 결국 나중에 뒤집힐 수 있어. 어릴 때 얘 산수 되게 잘하는데 얘 산수 수학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애들 중에서 지금 다시 보면은 수학 정말 못하는 애들도 있어. 그럼 그런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 그냥 지멋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애들이야, 보통은. 자, 지멋대로 공부를 한다. 수학을 잘하려면, 아유, 놓쳤다. 저 위에 있어. 수학을 잘하려면 규칙을 잘 따라가야 돼. 어떤 규칙이냐? 문제에서 얘기하는 규칙. 수학자들이 정해놓은 규칙. 그럼 보통 수학을 잘 못해. 선생님, 저는요,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애들 가만 보면은 둘 중에 하나야. 진짜 딱 둘 중에 하나야. 머리가 나빠요. 산수 잘 못해요. 이거는 그냥 성질이지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 잘 보면. 하나는 뭐냐면은 그 규칙이 잘 이해가 안 돼. 뭔가 좀 내가 받아들이기가 좀 싫어. 저런 이상한 게 있어 하고 이해할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수학 못해. 저 규칙이 왜 나왔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무슨 모양인지 내가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는데, 일단 이해조차 안 하려고 해. 왜? 모르겠거든. 모르겠으니까 그냥 버려. 제발 버리지 말고 잘 들어보고 한번 이해를 하려고 해봐. 이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해는 했어. 기억을 못해. 기억을 왜 못하느냐? 대부분은 외울 생각을 안 해. 자, 이거는 내가 너네들 이제 좀 오래 있었던 애들은 거의 처음부터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단어부터 외우지. 단어를 알아. 이거 가지고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든 문법을 배우든 할 거 아니야.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 단어도 좀 더 이게 파고 들어가 보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뜻하고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단어의 뜻하고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 선생님은 대학 다닐 때 수학을 원소로 공부했거든, 계속. 그러니까 수학에서 쓰이는 그 용어들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이제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배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느냐? 이 단어가 가지고 이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한글로 해석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거에 가까운 뉘앙스구나라는 게 나오더라고. 이게 지금 너네가 들으면 이게 뭔 소리야 싶을 수 있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은 갑자기 좀 딴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너네 프라임이라는 영어 아니? 무슨 뜻이야? 프라임이 음료수야? 그런 음료수 있어? 내가 몰라서 물어본 거야? 너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할 거야. 수학에 프라임이 들어가는 용어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어. 일단 프라임 넘버, 소수. relatively prime, 서로소. 프라임 넘버, 소수라는 게 뭐야?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지고 있는 애. 이거는 소수. 서로소라고 하는 건 공약수가 1만 있는 거. 집합에서 보면은 공약수가 공집합인 거. 잘 생각해봐. 소수는 약수들 중에서 약수들을 찾아보니까 1하고 자기 자신만 약수가 된대. 근데 약수 중에 1이 없다. 말 돼? 안 되지.
자기 자신이 약수가 될 수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서로소 공약수의 1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도저히 뺄 수 없는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프라임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핵심이다라는 의미로 그냥 딱 받아들이면 되긴 하는데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그냥 핵심 정도가 아니라 가장 더 이상 뺄 수 없는 거. 그래서 핵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야, 선생님은 그냥 수학을 공부하다가 영어가 저런 의미가 있네? 이걸 알게 됐거든? 왜? 용어를 내가 제대로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가 있잖아. 근데 너네는 지금 그렇게 해서 알려준 내용을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 당연히 알지. 어려워서, 맞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맞아. 수학 더럽게 어려워. 뭐 나는 편하겠니? 나도 잘 안 돼. 근데 이제 이게 싫고 어려워서 기피하는 애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안 해오려고 하잖아? 안 해보려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생기는 부작용이 안 써. 선생님이 공책 꺼내가지고 쓰라고 내가 공책 줬잖아. 근데 지금도 공책에 펴져 있는 사람이 셋밖에 없다? 이게 뭐하니? 일단 피라니까. 일단 쓰라니까, 이런 거. 저 이따가 쓸게. 이따가 치울 거야. 빨리빨리 써놔. 이게 시작이야, 얘들아. 이게. 이런 걸 얘 쓰라고. 준영아, 얘. 내가 정리해주는 거. 수학을 잘 하려면은 규칙을 잘 이해하고 규칙대로 따라가야 돼. 되게 막 귀찮고 짜증날 수 있는데 일단 시키는 거 잘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학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대부분 어떤 애들이냐? 착하다 안 착하다를 떠나서 시키면 하는 애들. 애기들이야 막 지멋대로 막 이렇게 낯짝하게 해. 근데 야 이것 좀 해봐 그러면은 왜요? 하면서도 일단 해. 그런 애들이 있어. 보통 그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 수학 잘하더라. 나도 이제 뭐 조카며 동생이 있으니까 보면은 일단 어릴 때부터 그 싹수가 보이는 건 난 그 부분이야. 산수 잘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산수는 하면 늘어. 시키면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알았어요. 하죠. 뭐 이런 애들이 수학은 잘해. 왜 이거를 물어보는 애들은 수학보다는 과학을 잘해. 보통.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이거 해? 네. 이런 애들이 오히려 수학은 잘하더라고. 물론 지금 말하는 수학은 고등학교까지의 수학. 대학 수학을 잘하려면 왜가 있기는 있어야 되거든. 근데 보통 같이 가. 보통은. 그러니까 너네들도 지금 힘든 거 알아. 수학 어려워. 제발 모르면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모르면 다시 봐봐. 모르겠으면 물어봐. 모르겠으면 영상 다 찍어놨으니까 다시 봐봐. 다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하라고. 제발. 해보라고. 그거를 해보고도 안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을 얘기해보자. 야 선생님 저 진짜로 정말 죽을 둥살둥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죠? 야, 진짜 수학이 아닌 것 같다. 그럼 우리 다른 길을 어떻게 한번 찾아볼까? 너 뭐 좋아하니? 그럼 그렇게 갈 거야, 나도. 근데 지금 그닥 노력을 안 하고서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일단 해보고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나도. 어쨌든 모르겠으니까 나도 이게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자, 수열은 이렇게 특정 규칙에 따라서 수를 나열한 건데 그 중에서 일반항이라는 게 있어. 일반항. 보통 일반항은 A, N으로 표현을 하고 얘 의미는 그냥 N번째 항이야.
어떤 규칙에 따라서 수를 나열할 거야. 그렇게 규칙에 따라서 수를 나열을 해봤더니 뭐가 나오더라. 특별히 그 규칙이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 거야.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 일정한 수를 더해서 계속 같은 수를 더해. 자, 차이가 같다라는 얘기 때문에 n 플러스 1번째와 n번째 항의 차이를 일정한 수로 주는 거지. 자, 여기에 n 플러스 1 이렇게 써놓은 애들 있잖아. 밑에 있는 애들. 선생님이 지수 쓸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 숫자가 크기가 달라지고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야. 얘는 n번째의 항이다 라는 뜻이야. 이건 n 플러스 1번째 애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작게 쓰는 거 잘 안 되니까 그냥 크게 쓸게요. 제발 그러지 말고 연습을 하세요. 내 글씨가 크면 조금 작게 쓰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작으면 좀 크게 쓰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 이거 구분이 돼야 된다고.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빼면 일정하다. 그럼 똑같은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맨 처음 항을 A라고 그냥 써볼게. 맨 처음 항을. 보통 첫 항을 A라고 많이 써. 그러니까 이 A는 결국 A1과 같은 거야. 그 기왕, 민준아, 기왕이면은 선생님이 쓴 것처럼 밑으로 내려서 쓰는 게 좋아. 그래야 나중에 볼 때도 이게 이런 의미였지 하고 정리가 같이 돼. 자, 첫 항을 A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어? 첫 번째 항에다가 얼만큼 더하면? D. 이 D라고 하는 게 왜 나온 거냐면은 디퍼런스, 차이. 거기서 D를 가지고 온 거야. 디퍼런스 저거 맞냐? 갑자기 용어가 헷갈리냐? 저거 맞니? 맞는 거 같지? 맞는 거 같아. 여기에서 D 가지고 온 거야, 그냥. 차이. 그래서 일정한 차이다라고 해서 이 D를 공차라고 불러. 공통된 차이. 이것도 줄임말이지, 결국. 공통된 차이. 그래서 공차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그 값, 공차를 더한 거야. 그럼 세 번째 항은 얘 하나 더 더하면 되지. 하나 더 더해, 그냥. 네 번째 항은 또 하나 더해. 계속 이렇게 더해 가는 거야. 그러면 n번째는 몇 개 더해야 될까? 첫 번째는 지금 공차 더해, 안 더해? 안 더했지. 두 번째는 몇 개 더했어? 하나 더했지. 세 번째는 2개. 네 번째는 3개. 다섯 번째는 쓰면 몇 개 더할까? 4개 더해야 되겠지. 100번째는 몇 개 더해야 될까? 99개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n번째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해야 된다는 얘기야? n-1개. 그래서 얘를 일컬어서 일반항이다라고 얘기를 해.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 보면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뺀 거야. n 플러스 2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를 뺀 거는 값이 어떨까?
요거는 얼만큼 차이 나는 거라고 보면 돼? 항 하나 차이가 난다? 항 하나 차이가 난다? 공차만큼 차이가 난다. 얘는 항 하나 차이가 나. 그럼 요거는 결과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응? 자, 지금 보면은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뺀 게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잖아.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면 뭐가 돼? 공차 D가 나와.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면 어떻게 돼? 여기서 얘를 빼면 D가 나와. 네 번째에서 세 번째를 빼면 D가 나와.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빼면 자, 다시 네 번째에서 세 번째를 빼면 뭐가 된다고? 공차 D가 돼. 100번째에서 99번째를 빼면 어떻게 될까? 공차만큼 나와. 1000번째에서 999번째를 빼면 공차가 나와. 2025번째에서 2024번째를 빼면 공차가 나와.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빼면 공차가 나와. n 플러스 2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를 빼면 공차가 나와. 그래서 얘네들은 같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를 해. 요대로 안 쓰고 얘 이쪽으로 넘기고 얘는 이쪽으로 넘기고 가운데 있는 녀석의 2배는 양쪽에 있는 것들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괜찮니? 자, 지금 2학년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문자 이렇게 많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 농담이 아니고,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문제집 한번 쓱 살펴보는 거 추천한다. 지금 이게 힘들다는 이유는 보통은 뭐냐면,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아직도. 아직도 네모, 동그라미, 세모, 별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점점 힘들어져. 이걸 문자로 표현하고 이 문자가 어떤 의미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보통 함수를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문자가 어떤 의미냐, 여기에 뭘 대입해야 되느냐,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보통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주면 좋고, 저희 쪽팔리게 중딩 걸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제발 1학년 2학기가 너네들이 배웠던 내용에선 1학년 2학기에 함수라는 단원이 나와. 그 중에 합성함수라는 부분을 봐야 돼. 그래, 대입하는 게 뭐구나,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구나, 첨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의 마지막으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게 있는데 다 더하는 거야. 괜히 지웠다 이거.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맨 마지막에 보통 마지막 항 L, 그 앞에 L-T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 얘들을 다 더하면 이거 우리가 SN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이런 뜻이야. 괜찮니?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n-1번째, n번째.
이거를 하나하나 더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가 될까? 응? 4,250. 이게 5050이 나온다. 그 책상에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옆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계산을 해라. 이다 못난 놈아. 맨날 내가 지운다. 바로 술 나왔어요. 어? 바로 술 나왔어요. 그러면? 아, 술. 어. 자,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 아, 이놈의 천재 수학자 가우스. 가우스가 8살 때 만든 방법이야. 빼기 1 곱하기 2가 아니고요. 아, 101 곱하기. 봐봐. 얘를 순서를 뒤집어서 써봐. 이거 더하면 얼마야? 얘는 다 100일이네? 100일 몇 개 있어, 이거? 이거 50개야? 야, 1부터 100까지인데 이게 50개야? (1) 에서부터 100까지 숫자가 몇 개 있어? 1부터 100까지. 100개야. 100개야. 그러니까 얘는 있지, 결국 101을 100번 곱한 건데, 사실 내가 원하는 건 윗줄 하나잖아. 똑같은 게 2개 있잖아. 그래서 이걸 반으로 나누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그대로 응용이 된 거야,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SN인데 순서만 뒤집어봐. L을 데리고 와. L은 보통 이제 레스트, 마지막 한. 그래서 갖고 온 건데, 하나 더 빼면 이제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L을 데리고 오고, 첫 번째 데리고 오고,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되니? 2배의 SN은 A 더하기 L.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L. 다 A 더하기 L이야. A 더하기 L을 몇 번 더하는 걸까? N번 더한 거야, 지금. N개 더하는 거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합의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2분의 N A 더하기 L이다. 아까 이 L이라고 하는 애가 N번째 항이라고 얘기했고, 이 N번째 항은 첫 항 더하기 공차의 N-1배다 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2분의 N 2A 플러스 N-1D 요렇게도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 됐니? 자, 여기에 조금만 이제 추가를 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하는 얘기는 일단 써는 두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혹은 저는 그냥 정석적인 방법으로 갈래요. 이런 사람들은 버려도 돼. 근데 저 요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라는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알아두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 자, 어떤 게 있느냐? 일단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얘는 무조건 n에 관한 1차식이야. 무조건 n에 대한 1차식이야. 그래서 만약에 an이 an 플러스 b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공차는 a가 되고 첫 번째 항은 a 플러스 b라고 나와. 이거 조금만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안 한다, 이건. 그래서 이건 이해가 되면은 기억해 두면 좋고. 합은 보다시피 n에 대한 2차식이다. 단 상수항이 없다. 상수항이 없어.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으로 주어지는 n은 an제곱 플러스 bn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공차는 뭐가 되느냐? 아주 특이하게도 a의 2배가 돼. 그리고 첫 번째 항은 똑같이 a 플러스 b. 그러니까 여기 있는 ab랑 여기 있는 ab랑 다른 거야. 같은 거 아니야.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다. 요건 기억해 두면 좀 써먹기 좋은 애니까 일단 표시는 해 두시고 오늘은 이 내용으로는 문제를 안 풀 생각이야. 오늘은. 근데 다음 달쯤에서 이제 다시 심화 문제를 주고 그거 풀이를 해줄 때는 이 내용으로도 좀 풀이를 할 거다.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 등차 수열의 합이 2차식이라 그랬잖아. 그래프로 따져보면은 2차 곡선이 나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게 가능해진다. 문제 좀 몇 개 볼게. 자, 네 번째 항이 26이고 일곱 번째 항이 50이야. 그러면 일반항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그냥 무조건 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공차 3개. 일곱 번째는 첫 번째 항 더하기 공차 6개. 얘를 빼면 마이너스 3d는 마이너스 24, d는 8. d가 8이 되면 a는 2. 그래서 일반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에 공차 8. 정리하면 8n-6이 되더라. 지금 푸는 거 괜찮니?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랑 아홉 번째를 더했더니 40이고 일곱 번째랑 열 번째를 더했더니 70이래. 두 번째는 a 더하기 d. 아홉 번째는 a 더하기 8d. 즉 2a 더하기 9d가 40이고 일곱 번째 a 더하기 6d 열 번째 a 더하기 9d를 더하면 2a 더하기 15d가 되는데 얘가 70이야. 똑같아. 빼. a 없어지고 마이너스 6d는 마이너스 30이고 d는 5가 되네.
D가 5가 되면 대입해서 넘겨서 계산했을 때 A는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나오게 되겠다. 맞지? 5, 9, 45, 마이너스 5. 그러면은 일반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내가 이거 문제하고 뭐 잘못 썼나 본데? 5개. 에이, 뭐 이대로 그냥 쓰지 뭐. 그러면 얘는 5n-2분의 15.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니? 네. 그래서 수열은 무조건 기본이 일반항을 찾는 거야. 일반항. 얘가 도대체 n번째는 뭐가 나올까? 첫째 항 46, 공차는 마이너스 3.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몇 번째 항이냐? 일반항을 구하면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3 공차. 그러니까 A에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49라고 나오는데 어떤 상황을 구하래? 문제에서 뭐 구하래? 음수가 되는 거 구하래. 얘가 음수가 되기를 원해. 언제 음수가 되느냐? 그럼 뭐 이거 부등식이잖아. 1차 부등식. n이 3분의 49보다 클 때. 3분의 49면 16 더하기 3분의 1이야. 그럼 몇 번째에서 음수가 되겠어? 얘보다 큰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몇 번째? 17. 얘는 지금 16 더하기 3분의 1보다 크다고 내가 알려줬잖아. 그래서 이거는 제 17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푸는 거야. 하나씩 계산을 할 게 아니야. 하민아. 요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 쓰는 거요? 2하고 20 사이에 8개의 수를 넣었대. 그럼 다 해서 몇 개가 있는 거야, 숫자가? 10개가 있는 거야. 10개를 가지고 등차 수열을 만들었을 때 공차를 구해라. 그러니까 지금 얘를 A1 혹은 A라고 두면 얘는 A10인 거지. 10번째야. 그러니까 20은 10번째 항은 첫 항 2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10번째. 9번 더한 거야. 9번 더한 거야. 그럼 D가 얼마일까? 2가 답이야. 앞에서 하던 지수로구나 상역함수보다는 좀 할만하지 않니 지금?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네. 하다 안 되면 그냥 하나하나 계산해서 더해도 돼. 물론 그러면 시간이 더럽게 오래 걸리니까 규칙을 알고 가는 게 맞아.
4번 A 제곱 15 등차 수열 B 2A 8 또 등차 수열 A, B의 합을 구해라. 상민아 힘내라. 그래? 등차 중앙 가운데 걸 2배 하면 양쪽에 있는 걸 더한 것과 같다. 아까 요건 설명해 줬잖아. 가운데 있는 애를 2배 하면 양쪽 걸 더한 거랑 같아.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5 아니면 3인데 문제에 지금 A는 어떤 애다? 0보다 크다. 아, 3이구나. 자, A가 3이야? 그럼 2A는 6인 거지? 그럼 B가 얼마가 돼야 되겠니? 등차 수열이야. 얼마 더했어? 6에서 8이 될 거야. 얼마 더했어? 2 더했지. 그럼 B에서 6이 되는데 얼마 더해야 돼? 6에서 8이 되는데 얼마 더해? 2를 더해. B에서 6이 되는데 얼마 더해? 2를 더해. 그럼 B는 얼마였을까? 4였을 거야. 그래서 2개 더하면 7. 괜찮니? 저 지금 막 피르륵 하고 막 넘어갔는데 혹시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민이 괜찮니? 졸고 있어. 서필이는? 민준이는 어때? 이든이는? 성민이는? 준영이는 대답 잘하고 있어서 안 물어본 거야? 넘겨도 되겠니? 있네, 조금만. 오늘도 마찬가지야. 난 지금 9번까지만 딱 풀어주고 녹화 끝낼 거야. 그리고 9번까지 하면 잠깐 쉬었다가 오늘 거 정리하라고 내가 시험지 하나 줄 거고 그거 끝나면은 뭐 다음 거 미리 숙제로 해놓고 토요일날 못 끝냈던 사람들은 그거부터 좀 나랑 따로 보고 5번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2야. 얘들 좀 다 지울게. 어차피 이제 너네들 다 공책에 써놨으니까. 첫 번째는 마이너스 42, 공차는 8.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소가 되느냐. 그리고 그때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나왔는데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뭐였냐면은 2분의 n.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문제에서 주는 정보가 첫 번째와 마지막 항에 대해서 알려주면 a 플러스 l로 쓰면 돼. 근데 지금 이 문제처럼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려주는 경우에는 2a, 이건 공식부터 한번 써주고 시작하자. 첫 항과 공차를 알려줄 때는 2a 플러스 n-1 d 이걸 이용하면 된다. 에세이는 2분의 항의 개수는 몰라. 첫 번째 항의 2배 더하기 공차의 n-1 곱하기 공차 8. 아이고.
더하기 8n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4n제곱 마이너스 46n 이렇게 나와.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2차식 최소값 뭐 구하는 거였어? 자, 2차식이 나왔어. 최소값을 구해. 이차함수 모양이잖아. 자, 최고 차이계수가 양수야.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아래로 불러. 그럼 최소값 언제 생겨? 그림을 보세요. 최소값 어디서 생겨? 왜 여기냐? 그치, 꼭지점에서 생겨. 얘들아, 무슨 값 그러면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위아래 보는 거야, 위아래. 언제? 그게 이제 오른쪽 왼쪽에서 찾는 거고. 오케이? 최소값 꼭지점. 카메라. 꼭지점을 구해야 되니까 4로 묶어. 야, 근데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반의 제곱이니까 야, 이거 언제 이걸 제곱하냐? 와, 이거 제곱해야 돼? 야, 이게 이거잖아, 지금. 와, 씨, 어쩌라는 거지? 자, 이게 이유가 있어. 잘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 무슨 단원이야? 단원 이름이 뭐였어, 지금? 큰 이름이. 수열이지, 수열. 수를 나열하는데 4분의 23번째 이딴 거 있어? 호그와트 가는 거야? 9와 4분의 3 승강장 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수열이야.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 순서가 있어. 4분의 23번째 그딴 거 없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야. 자연수야, 자연수. 한번 생각해봐. 4분의 23에 제일 가까운 자연수 뭐야? 4분의 23에 제일 가까운 자연수 6이야, 6. 꼭지점은 4분의 23일 때 생기긴 하는데 얘는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6번째, 5번째. 5번째보다는 6번째가 더 밑에 있네. 아, 6번째가 최소구나. 6일 때 최소가 돼. 6번째까지의 합이 최소야. 그 합은 이제 n에다가 6을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하면 복잡하잖아. 분수 나오고. 아, 됐고.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돼. 이건 결과만 좀 쓰자야. 너무 더럽다. 제 6항까지의 합이 최소고 마이너스 162라고 나오게 될 거야. 132. 보고 쓰는 것도 못하네, 이제. 이해되니? 자, 우리 딱 4개만 더 하고 쉬자. 조금만 힘내라. 자, 혹시 이해가 안 된 사람?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6번.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눈 나머지가 5인수의 합을 구하시오. 제일 작은 건 얼마일까?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가 돼야 돼. 5부터야, 5부터. 맞아, 5부터야.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 5부터 시작이다. 그럼 그 다음은 7로 나눈 나머지가 그치, 13, 12. 7로 나눈 몫이 1이고 나머지가 5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애는 7로 나누면 뭔가 몫이 있어 나머지가 5야. 근데 이 n이 1이 들어가면 12가 되잖아. 근데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5가 되는데 걔도 자연수지. 그래서 5부터 시작이야. 잘한 거야, 문제가. 이해됐어? 그래서 일반항을 쓸 때 얘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제대로 된 일반항이야. 괜찮니? 그래서 그 다음은 또 7을 더해서 19. 문제에서 100 이하라고 얘기했어. 100 이하. 100 이하의 수 중에서 7로 나눈 나머지가 5가 되는 가장 큰 수는 뭐가 될까? 96이거든? 이거를 따지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얘를 n-1로 하든 n으로 하든 결과는 똑같아. 이렇게 계산해봐. 7 곱하기 n-1 더하기 5가 100보다 작기를 원해. 이하니까 100 이하이기를 원해. 7 곱하기 n-1이 95 이하가 되면은 돼. 그럼 n-1은 7분의 95 이하가 되는데 95를 막상 7로 나눠보면 몫이 13이 되거든. 그럼 나머지가 4가 남아. 무슨 말이냐? 13 더하기 7분의 4 이하다라는 얘기야. 그럼 n-1의 최대값은 얼마? 13이 되겠지? 그러니까 n 자체는 얼마? n은 14. n이 14일 때 우리는 96이라고 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어. 됐니?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우린 이제 얘를 다 더해야 돼. 첫 번째 항이 얼마라고? 5. 마지막에 나온 거 얼마라고? 96. 자, 아까 뭐라 그랬어? 공식을 쓰는데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면 이런 식으로 쓰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자, 항이 몇 개라고 지금? 14개. 내가 원하는 애는 14번째 항까지의 합이어서 2분의 14 곱하기 처음과 마지막을 더해 101. 약분하니까 7. 따라서 7 곱하기 101은 707이더라. 칠 번 SN이 KN제곱 빼기 7N이고 네 번째까지의 합이 36일 때 일반항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기다가 4를 대입해보지 뭐. S4는 16K 빼기 28인데 그게 36이야.
16K가 얘 넘기면 64가 될 거고 그래서 K는 4가 돼. 다시 SN은 4n제곱 빼기 7n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요거는 문제에서 좀 얘기하려고 앞에 다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정리할 거 하나만 추가할게. 되게 중요한 거야. 공책에다 정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수열합과 일반항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 이게 뭐냐면 합에 대한 식을 알려주면 그 결과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생각해봐. 선생님이 선착순으로 하는 거야. 야! 1번부터 20번까지 선착순 쫙 하면 쓰겠지. 20명을 쭉 세워놓고 이제 한 마디 더 하는 거야. 아, 1번부터 19번까지 통과. 뭐 남았어? 누구 남아? 20번째 남지. 자, 선착순 10명 쫙 섰어. 9명 통과. 누가 남아? 10번째 애가 남아. n번째까지 쫙 세워. n번째까지. 그래 놓고 n-1번까지 통과. 그러면 누가 남아? 처음부터 n번째까지 쭉 세웠어. 1번부터 n번째까지. 그 다음에 1번째부터 n-1번째까지를 빼내면 뭐가 남아? 마지막에 n번째 애가 남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n번째까지 더한 거에서 n-1번째까지 더한 걸 빼. 그럼 뭐가 남는다는 얘기야? 마지막에 몇 번째? 자, 한번 써서 보여줄게. 요만큼을 더한 게 n번째까지의 합이야. 요만큼 더한 게 n-1번째까지의 합이야. n번째까지 더한 거에서 n-1번째 하는 거 딱 뺐어. 그럼 뭐가 남아? n번째가 남아. n이 아니라 n번째가 남아. an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단 이 첨자가 0이 되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 왜? 0번째 항, 0번째 항 없잖아. 0번째 항 그딴 거 없기 때문에 이 애는 이 이상에서만 쓸 수 있는 애고 첫 번째는 첫 번째 항까지의 합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끔 첫 번째는 규칙 외인 애들이 있어서 그래. SN을 구했으면 함이나 SN-1이라고 하는 애는 이 첨자 n자리에 n-1을 쓰는 거야. n자리에 n-1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4배의 n-1의 제곱 빼기 7배의 n-1이 돼. 얘를 전개해보면 4n제곱 빼기 15n으로 끝나. 잠깐만. 더하기 11. 요렇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돼. 여기서 얘를 빼면 AN은 4n제곱 없어지고 8n 마이너스 11이구나. 요렇게 나오는 거야.
괜찮니? 얘들아 5분만 힘내라. 5분만. 거의 다 왔다. 자, 얘도 마찬가지. Sn-1은 마이너스 2의 n-1의 제곱 더하기 5배의 n-1 더하기 1. 그대로 빼주면 AN은 요 그냥 전개한 것만 쓸게. 바로 4n 아니다. 마이너스 4n이구나. 마이너스 4n 플러스 3 요렇게 나올 거야. 단 n이 2 이상일 때.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13이라고 나와. 잠깐만. 내가 잘못 썼구나. 여기 미안해. 여기 7이야 7. 정신이 없다. 쏘리 7이 돼. 물론 이렇게 해도 돼. 지금 AO를 구하라 그랬잖아. 얘를 SO 빼기 S4로 생각하면은 그냥 바로 숫자를 대입하는 걸로도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S5 빼기 S4는 A5다. (9번) 자, 첫 번째 항이 6이래. 그럴 때 길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 데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8번째까지의 합에서 6번째까지의 합을 빼면은 뭐가 남을까? 1, 2, 3, 4, 5, 6, 7, 8번째를 더한 거에서 1, 2, 3, 4, 5, 6번째 더한 걸 뺐어. 7번째, 8번째가 남겠지. A7 더하기 A8 분의 A8 빼기 A6이야. 첫 번째 항이 얼마라 그랬어? 6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7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번 더하는 거야? 6번 더하는 거야. 8번째 항은 7번. 근데 8번째에서 6번째를 빼면 뭐가 남을까? 8번째 항에서 6번째 항을 빼면, 그치, 공차가 2개가 남아야 되잖아. 2D야 2D. 괜찮니? 그 결과가 1에 그럼 뭐 하면 돼? 12 더하기 13D 곱하면 되겠네? 2D는 요 녀석이 12 더하기 13D니까 곱해서 24 더하기 26D 마이너스 24D가 24가 되네?
내가 원하는 공차는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렇게 푸는 거야. 됐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5분 후에 내가 시험지 하나 줄게. 그거를 정리하고 가는 걸로 하자.